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5년 정도 사용하던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이른바 전국 버스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과 대구를 찾은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안정됐다면서 언제 대선을 치러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책임과 미래, 국민 속으로라는 주제로 버스 투어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경기와 충남, 부산에 이어 대구의 핵심 지지층을 만났습니다. 서로 들어오려고도 그러고 좀 나갔으면 좋은 사람이 있는데 등을 떠밀어도 안 나가고 이렇게 돼서 우리 당이 아주 단단하게 이제는 제대로 우리 당이 안정이 됐다는 말씀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언제라도 대선을 치러도 문제없다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도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새로운 보수의 힘이 자유한국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동성로를 찾아 바뀐 당명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혁신은 하고 있는 과정 중인 것 같고 그동안에 아마 탄핵 정국에서 많은 반성과 개혁의 의지를 다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공동 책임자로서 인적 청산 등 아직까지 반성과 쇄신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기들 책임을 다 못 진 게 아닌가. 이름만 바꿨다고 해서 안에 사람들이 바뀐 거 아닙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정치 지형 속에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최근 세계 경기 침체와 중국 사드 보복 등으로 지역의 수출 실적이 좋지 않다는 소식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농식품 수출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에 있는 유통회사 선별장에서 파프리카 선별과 포장이 한창입니다. 구미에서 생산된 이 파프리카는 곧 컨테이너에 실려 이웃나라 일본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등이 출연한 이 회사는 지역에서 신선 채소와 가공식품 등을 사들여 세계로 수출하는데 지난해 전년도보다 60% 증가한 2천만 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유망 상품을 많이 발굴하고 해외 시장을 꾸준히 개척해온 덕분입니다. 가공식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발, 새로운 유망 품목의 개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PB 상품을 좀 개발해가지고 북미 지역 쪽으로 지금 이제 수출할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최근 불황에다 중국 사드 보복까지 겹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공산품 수출은 내리막을 걷고 있지만 농식품 수출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농식품 수출은 5억 2,2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28%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7%씩 계속 성장했습니다. 5억 한 2천만 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그 가공식품이 한 40%가 되고 그다음에 수산물, 그다음에 신선농산물이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식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곳은 아랍에미리트, 일본, 미국, 중국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른 산업과 달리 비교적 중국 의존도가 낮았고 이탈리아와 캐나다로도 수출하는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구 MBC 대표 SNS인 탐구생활에 올라온 한 주간의 이슈를 시민들의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생활 M+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비둘기 초비상입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비둘기, 보시는 것처럼 한 마리는 참 귀여운데요. 하지만 대구 7곡의 길거리에는 매일 아침 비둘기 떼 수백 마리가 몰려들어 골치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인근 CCTV를 확인해 보니 한 남성이 매일 밤 비둘기 모이로 보이는 무언가를 바닥에 뿌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조류 독감이 아직 비상이라 걱정된다는 댓글이 이어진 가운데 법적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어 꿈에서 신이 그만 두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재미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년 전 정지선을 지키는 운전자들에게 양심 냉장고를 주는 인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누구나 교통경찰입니다.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합니다. 이번에는 대구 배관상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 옆으로 직진차가 신호를 위반해 통과하는데요. 모두 시민들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된 것인데 영상의 위반 차량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차량용 블랙박스로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늘어나자 누리꾼들은 삭막해졌지만 이제 보는 눈이 많아서라도 조심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찔한 상공을 날아보는 기분은 어떨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날 수 있다면 이런 기분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의 한 장면인데요. 주인공은 마법 빗자루를 타고 신나게 하늘을 날고 있는데 이제 이런 장면은 현실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넓은 산과 강이 펼쳐진 곳을 하늘에서 본 모습인데요. 영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직접 본 장면입니다. 이 흥미로운 영상의 장소는 다름 아닌 천문대와 댐으로 유명한 영천 보현산 일대인데요. 영천시는 올해 3월부터 영천 보현산댐 일대를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길이 1.4km의 짚라인 기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찔한 스피드로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보현산댐 짚와이어. 누리꾼들은 이제 보현산에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등의 도전 의지를 댓글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 놀이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차차 흐려지다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 12.3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았고 내일 아침 기온도 대구 6도 등 영상 1도에서 9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 기온은 대구 8도 등 3도에서 9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오늘 밤 비가 내린 곳 중 도로가 어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경상감염 보건공사 문제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특별점검과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문화재청 전문위원 등 6명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고증과 시방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등 공사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도 착수해 무자격자 시공, 설계 변경 문제, 문화재 돌봄업체 관피해 의혹도 조사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취학 대상이지만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 42명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해외로 출국한 아동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연락처 변경과 주소지 변경이 17명, 건강 문제가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재를 파악한 아동들은 올해 해당 학교에 입학하게 하거나 취학 유예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산 터널로 상인 파동 구간의 소형 차량 통행료가 오는 4월부터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릅니다. 대구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이달 말 통행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올리고 경차와 대형차는 현행 요금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10.44km의 앞산 터널로는 지난해 하루 평균 4만 5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했습니다. 대구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가정을 발굴해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와 다문화 정책학교 등을 통해서 도움이 절실한 다문화 가정을 발굴해 지원하고 가족 내 갈등이 있는 경우 소통 도우미를 파견해 치료를 돕습니다. 또 중도에 입국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해 전문가 심리 분석과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대학면 운수리 14만여 제곱미터터의 문화, 생태, 체험형 복합 휴양단지인 하예로비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 말 공원 조성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안에는 전시 컨벤션 시설인 문화박물관을 비롯해 평화의 탑,
전통 한옥촌, 공공편익시설과 문화체험촌과 소량다원 등 체험형 시설을 갖춥니다. 대구시는 소외계층에게 문화, 예술, 여행, 체육,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누리카드 사업에 지난해보다 26%가 늘어난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1인당 지원 금액도 지난해 5만 원에서 올해 6만 원으로 만 원 늘렸습니다. 발급 신청은 주민자치센터는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카드 발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할인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